내가 영어가 1등급인데 나머지 과목을 망쳤다.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서강대나 이런 쪽은 합격이 안 되겠지만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또 유리한 지점으로 실제 환산 점수는 자기가 합격 컷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입시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우리 오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살펴볼 건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노원구에서 이제 가장 성장성 있는 학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굉장히 뜨고 있는 학교이고 성장성이 있다라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과학기술대랑 이제 대비되는 뭐 비슷한 라인에 있다라고 주장되는 이제 그런 학교들이 뭐 국민대학교, 그다음에 광운대학교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이 둘은 이제 전통의 강자라면 서과기는 최근에 엄청 떴죠. 최근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입결이 오른 그런 학교다. 그래서 뭐 10년 전이나 5년 전 입결을 알고 계신 분들은 어머 거기가 정시로 그렇게 많이 올랐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영 점수는 이제 천점만점제로 되어 있고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수학 가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과대학이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건축학부에 있는 건축학부 전공 인문은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인문과 이 학과는 인문과 그 다음에 자연을 이제 별도로 나눠서 뽑는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바이오 대학 전체적으로 수학 가형만 되는데 스포츠과학과는 제외하겠다. 스포츠과학과는 여기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예 그냥 세 과목만 반영을 하고 그리고 산업공학과 자연 워낙 유명하죠. 그 사실상 서울시립대학교는 산공과가 키웠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워낙에 다양한 산공과, 그다음에 많은 인원수, 그다음에 이제 뭐 커리큘럼이 독보적이고 좋은 학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응용학과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문과로 좀 분류되는 것이 영어, 영문, 행정, 경영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건축학 인문과 산업공학과를 인문, 자연 이렇게 별도로 따로 뽑고 환경 전체 전공 인문 계열 여기는 이제 인문처럼 뽑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학 비중이 적은 편은 아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학과 산업 디자인 전공 요건 비실기 전형이니까 수능 100으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이 경우에 조금 다른 게 영어가 탐구보다 좀 5%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가 차이가 있어요. 다른 학과랑. 근데 개인적으로는 산업 디자인 전공 요거 하나를 이제 이 반영비를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예창작학과, 스포츠과학과, 조영대학 뭐 이쪽은 국어 40, 영어 25, 탐구 35로 수학이 아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과를 비롯한 이제 이과는 국어 20, 수학 35, 영어 20, 탐구 25입니다. 그래서 국수, 영탐, 보충 이 순서대로 그 비율을 나열하는 게 맞으니까요. 문과로 분류된 학과들은 국어가 30이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학 25, 영어 20, 탐구 25.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유명한 게 문예창작학과가 있어요. 문예창작과, 스포츠과학과 이쪽은 세 과목만 본다. 탐구 영역은 집탐의 구분이 없어서 집탐인 사람들도 편안하게 여러 학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집탐을 아예 지원 못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집탐만 지원할 수 있는 학과를 따로 구별하거나 하는 학교도 꽤 많죠. 여기는 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용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영어를 지금 등급별 가상표준 점수로 변환한다고 하는데 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가상표준 점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1등급이 135, 2등급이 130, 3등급이 125 이렇게 5점씩의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4등급, 5등급의 급간차가 15점, 그 다음에 5등급, 6등급은 20점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5점, 5점, 10점, 15점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요, 오히려 3등급이 합격하기 힘들 거예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보다 더 높은 학교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서강대 같은 경우는 3등급도 진학이 가능하게끔 점수 배분율이 짜여져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영어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영어의 극간차도 굉장히 커서 내가 영어가 1등급인데 나머지 과목을 망쳤다.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서강대나 이런 쪽은 합격이 안 되겠지만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또 유리한 지점으로 실제 환산 점수는 자기가 합격 컷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사는 감점폭이 좀 큰 편입니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3등급까지 0으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등급부터 마이너스 1점 그러니까 0.2점 뭐 이렇게 감점한 학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감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가산점이 나오는데요. 자연 계열 지원자는
수학 가산점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수학 가형만 어차피 뽑으니까. 그런데 과탐 2 과목에 응시했을 때 과탐 2 과목 표준 점수의 3%를 가산한다고 합니다. 예시가 있을까요? 예시를 보시면 지금 보면 이제 점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천점만점제인데 요 정도의 학생이 942점, 거의 95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구나. 또 밑에서 살짝 보시면 이 친구도 뭐 949점, 점수가 높죠. 이렇게 점수가 높게 환산되는 이유는 수능 환산점을 할 때 200점 만점의 지원자 표준 점수라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 최고점을 분모에 놓는 방식으로 환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훨씬 더 점수가 이제 높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표준 점수가 이제 130점 정도면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이걸 200점 만점으로 일반적인 표준 점수가 200점 만점이니까 2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버리는 경우 실제로 똑같은 점수 입력해도 이 점수가 막 600점, 700점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예요. 해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서울과학기술대 점수 환산식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좋은 인서울대학의 표본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이제 계속 비판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이거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영어의 감점폭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영어를 50점 맞아도 실제 감점폭이 막 3점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라는 한 과목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의 반영 비중도 다른 과목과 이제 비교했을 때 너무 반영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5점을 만점으로 해서 135점의 가상 표준 점수에서 1등급이면 그 만점, 그 다음에 감점폭을 5점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을 보면 이 친구는 135점 만점에 130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영어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감점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작년과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반영 비율은. 작년에도 영어가 1등급이었고 다른 과목 좀 많이 망친 학생이 다른 인서울대학은 다 불화부르뜨고 막 특히나 이제 인서울대학들이 영어의 반영 비중을 줄이고 다른 과목의 반영 비중을 늘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친구는 뭐 어느 인서울대학도 막 합격이 안 되는 걸로 나오다가 제가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찾아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또 하필이면 근처에 살아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돌아갔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합격했다고 연락을 줬는데요. 그 여타 다른 인서울대학보다 여기가 나쁘다, 가기가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점수의 배분율이 공정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한 과목을 망치지 않은 학생이 특히나 이제 영어를 잘 봤다면 다른 대학들과의 어떤 그 비교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이 대학에서의 환산 점수가 훨씬 유리하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점수 환산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그 수학을 가산점의 개념은 안 생겨요. 2에 대한 가산점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학 가를 반영하는 그 과목들이 다 35%를 반영하면서 아예 나형을 지원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학과에서 가형 만 이제 선발해주면 가형에 대한 가산점은 없는 것이고 대신에 내가 2를 선택했을 때는 0.03% 퍼센트로는 3%죠. 0.03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물리에서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80점이었고 이 친구가 74점이었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다시 2점수, 80점이 아니고 2점수에 대한 3%의 가산점을 주고 각 과목별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합니다. 이거 하는 걸 안 하는 학교는 다 있다고 제가 얘기했고 요즘 영상에서는 뭐 서강대 같은 경우에 나누기 2를 안 했어요. 나누기를 하는 학교고 이렇게 해서 총 25%를 반영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영어는 주로 20%를 반영하고 요 학과들 특별한 학과들 산업디자인, 문예창작, 스포츠과학과, 조용대학은 25%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탐구는 기본적으로 문이과 전부 다 25% 반영하고 결과적으로는 수학 가형의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은 어차피 여기가 생각보다 경쟁률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여타 다른 인서울 대학들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니까 공략을 잘해서 전 과목을 좀 고르게 점수를 봤다면 점수가 훨씬 더 유리하게 환산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마 다음 대학은 서울대학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직 정식 컨설팅을 예약하지 않으신 분들은 필요하시다면 예약해서 한번 유료 컨설팅도 받아보시고 제가 이 영상을 그 원서 접수 전까지 전부 다 올릴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크리스마스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